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 월급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이렇게 떼어가면서 이건 나중에 꼭 돌려줄게 이렇게 약속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정말 생각만 해도 약간 화가 나려고 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1년, 2년도 아니고 무려 15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돈을 안 돌려줘서 물어보니까 돌아오는 대답이 아직 때가 안 됐어 라면 어떠시겠어요? 진짜 황당하죠. 완전 내 돈 떼먹힌 기분일 겁니다. 맞아요. 엄청 화가 나실 텐데 놀랍게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현재 한국 주식시장에서 고스란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15년 동안 묶여있던 내 돈을 눈뜨고 코베인 격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죠.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디스카운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심층 분석할 자료는 3차 상법 개정안 분석이라는 아주 핵심적인 문건입니다. 이번 탐구에서는 한국 증시를 뒤흔들고 있는 이 거대한 지각 변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아주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코스피 하루 거래대금의 3배고요. 무려 현대차 시가총액이랑 맞먹는 규모인 72조 원. 이 어마어마한 돈이 바로 15년 동안 창고에 잠들어 있던 자사주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네. 이 돌이 드디어 시장에 풀리는 현상의 핵심을 딱 짚어내고 또 여러분 스스로 진짜 수혜주랑 좀 위험한 함정을 걸러낼 수 있는 안목을 길러드리는 게 오늘 저희의 미션입니다. 이 72조 원이라는 숫자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단순히 주가가 조금 오르고 내리는 단기 테마성 이벤트가 아니거든요. 구조적인 변화라는 말씀이시죠. 한국 증시에서 이 자사주가 왜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되었는지 그 이면을 살짝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자사주 소각 설명할 때 흔히 등장하는 8조각 피자 비유 잘 아실 겁니다. 회사가 피자 2조각을 사서 아예 없애버려야 남은 6조각 가치가 확 커지는 거죠. 커지면서 진짜 주주 환원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 시장의 문제는 회사가 그 2조각을 사놓고 불태우는 대신 자기들 냉장고에 고이 모셔둔다는 데 있습니다. 피자 조각수는 그대로니까 내 주식 가치는 전혀 안 오르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언제든 다시 꺼내서 다른 사람한테 줘버릴 수 있는 약간 폭탄 같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 냉장고 안에 피자가 어떻게 쓰였는지 통계를 보면 정말 씁쓸해집니다. 자사주 매입한 기업 중에 무려 93%가 명분으로는 주주 가치 재고를 내세웠거든요. 명분은 참 좋았네요. 네, 그런데 실제 사용 내역을 뜯어보니까 64%가 임직원 보상이나 경영권 방어용으로 쓰였습니다. 와, 64%나요? 쉽게 말해서 회사가 주주들 돈으로 금을 잔뜩 사놓고는 그 금을 사장님 개인 금고에 쏙 넣어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주들은 그냥 뉴스에서 우리 회사가 금을 샀다 이 소식만 들을 뿐 실제 혜택에서는 철저히 소외되어 왔던 거죠. 결국 내 돈으로 방패를 사서 대주주 경영권만 지켜준 셈이네요. 그런데 드디어 이 금고를 강제로 열게 만드는 법원이 추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상법 개정이 지금 3차까지 진행되고 있죠. 네, 이번 상법 개정은 총 3차례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시장을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1차는 지난해 7월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넓히는 내용이었고요. 네. 2차는 9월에 소수주주도 이사를 뽑을 수 있게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이번 3차 개정안이 진짜 핵심입니다. 강제 소각 조항이죠? 맞습니다. 신규로 취득하는 자사주는 1년 안에,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는 18개월 안에 예외 없이 강제로 소각하라는 아주 강력한 조치입니다. 18개월 안에요? 자,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저희가 꼭 명확히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번 상법 개정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반대 및 필리버스터 예고가 있다는 정치적 맥락이 등장하는데요.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양측의 어떠한 정치적 입장도 지지하지 않으며 오직 자료에 명시된 사실과 시장에 미칠 영향만을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립니다. 철저하게 자본시장의 관점만 본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저희는 오직 시장 참여자의 시각에서만 이 이슈를 해부하겠습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이 강제 소각이 왜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인지 아주 명확해집니다. 어떤 원리인가요? 자사주가 소각돼서 유통 주식 수가 확 줄어들면요. 기업의 이익이 그대로라도
주당 순이익, 즉 EPS는 수학적으로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아, 파일을 나누는 사람 수가 줄어드니까 내 몫의 크기가 자동으로 커지는 구조적인 변화군요. 그렇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 기업들은 그동안 순이익이 연평균 10% 넘게 늘어나는 훌륭한 성장을 보여줬거든요. 돈은 잘 벌었죠? 예, 그런데 주식수 역시 매년 2%씩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익이 늘어도 물을 계속 타니까 주당 가치가 희석된 겁니다. 그런데 이 3차 개정안이 100% 가동되면 상황이 역전됩니다. 주식수가 줄어드는 건가요? 맞습니다. 주식수가 오히려 연평균 1%씩 감소하게 되는 거죠. 기업 이익은 10% 늘어나는데 주식수는 1% 줄어든다. 이건 만성적인 저평가 늪에 빠져있던 한국 증시의 가치 평가 기준 자체가 한 단계 레벨업되는 구조적인 시그널입니다. 이익 증가랑 주식수 감소 시너지가 딱 겹치면 주가 상승 여력은 그 이상이 되겠네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자사주 비중이 높으니까 무조건 좋은 거야? 하고 덥석 물면 큰일 날 수 있죠.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금고에 피자가 많다고 해서 그게 온전히 내 몫이 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자사주 비율이라는 겉모습만 보고 뛰어들면 정말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옥석을 가려야겠네요. 네, 그래서 진짜 수혜주를 가려내면 두 가지 황금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드립니다. 첫째, 태울 자사주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야 합니다. 둘째, 현재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아서 시장에서 아직 고평가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미 비싸진 건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미 시장의 기대감이 주가에 다 반영되어서 비싸진 주식은 막상 소각 발표를 해도 오를 힘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황금 기준을 무기로 삼아서 본격적인 섹터발 심층 해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주사 섹터부터 보면 겉과 속이 다른 딜레마가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지주사들이 고민이 좀 많죠. 네, 대표적으로 SK 같은 경우 자사주 비중이 무려 24.8%입니다. 이론적으로 이걸 다 소각하면 유통 물량이 줄면서 주당 가치가 33%나 급등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 소각 버튼을 누르기가 너무 두려운 상황입니다. 경영권 방어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주주에겐 끔찍한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SK는 최대 주주 측 지분이 자사주를 포함해서 간신히 50%를 넘는 수준이거든요. 아, 자사주 빼면 지배력이 확 떨어지겠네요. 맞습니다. 만약 보유 중인 24.8%를 전부 불태워버리면 지배력이 33%대로 곤두박질 칩니다. 외부 세력의 공격에 굉장히 취약해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대주주가 순순히 소각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강하게 저항하겠네요. 네, 강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이런 종목이 바로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피해야 할 전형적인 함정입니다. 반면에 한화, LS, LG처럼 대주주 지분이 안정적이면서 이미 자발적인 주주 환원에 나선 곳들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LS는 이미 1,700억 원, LG는 2,500억 원 규모 소각 계획을 발표하면서 행동으로 주주 친화 정책을 딱 증명하고 있죠. 하나 역시 방산부터 우주항공까지 이어지는 자회사들의 성장 스토리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고요. 좋은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지주사 중에서 두산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PBR 기준으로는 이미 1배를 넘어서 방금 말씀하신 황금 기준에서 살짝 벗어나긴 했잖아요. 네, 두산은 이미 주가가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이라는 단일 테마만으로는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산의 내부 사업, 특히 전자비즈라는 자체 사업부의 모멘텀을 아주 입체적으로 뜯어봐야 합니다. 아예 반도체 핵심 소재인 그 동벅적칭판, 즉 CCR 만드는 알짜 사업부죠. 이익률이 장난 아니던데요. 맞습니다. 엔비디아나 SK 하이닉스 같은 곳에 납품하면서 영업이익률이 30%에 육박합니다. 그 부분이 핵심이에요. 이 고수익 전자비지 사업부가 만약 별도로 분사하거나 상장을 추진하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엔진이 하나 더 붙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사주 소각이라는 기본 엔진에 자회사 가치 재평가라는 두 번째 강력한 터보 엔진이 장착되는 셈이죠. 단순한 지표 이상의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는 이런 분석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롯데 지주를 좀 볼까요? 자사주 비중만 보면 32.5%로 국내 1위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야, 이거 무조건 사야겠다 싶거든요. 함정이 숨어 있죠. 본업인 롯데케미칼의 심각한 적자가 발목을 꽉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자동차 비유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사주 소각이 자동차 엔진을 최고급 페라리 엔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이벤트라면 롯데 지주는 차체 자체가 이미 붉게 녹슬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뼈 아프지만 아주 적절한 진단입니다.
본업 실적이라는 기초 체력이 엉망인데 거기에 아무리 비싼 엔진 단다고 차가 쌩쌩 달릴 수는 없으니까요. 네, 본업 경쟁력 훼손이라는 리스크를 자사주 소각 하나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지주사들의 이런 복잡한 딜레마를 뒤로하고 시장에서 가장 먼저 불기둥을 뿜었던 증권주 섹터를 살펴볼까요? 대신증권이 불씨를 확 당겼죠.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시총의 20% 규모나 소각하겠다고 깜짝 발표를 했고 그 직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무려 20%가 급등했습니다. 시장이 바로 반응한 거죠? 네, 투자자들이 자사주 소각이 실제로 내 계좌에 돈을 꽂아주는구나. 이걸 아주 실감하는 강력한 계기가 됐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대신증권의 성공을 봤으니 증권주 중에서 자사주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을 찾으면 무조건 대박일까요? 신영증권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사주 비중이 엄청 높죠? 무려 51.2%에 달하고 PBR은 0.3배에 불과합니다. 이론적으로 이 물량을 다 소각하면 유통 주식수가 반토막 나니까 PBR이 0.6배로 뛰면서 주가가 2배 이상 폭등할 수 있는 그야말로 환상적인 대박주죠. 그런데 왜 전문가들은 신영증권을 조심하라고 경고할까요? 바로 유동성 때문이잖아요. 거래량이 너무 메말라 있어서 매수 버튼 누를 때는 맘대로 살 수 있어도 막상 수익 내고 팔고 싶을 때는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유동성 함정에 갇혀버릴 위험이 크다는 거. 아무리 이론적 가치가 높아도 현금화가 안 되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훌륭한 포인트입니다. 증권주에서는 미래에셋 증권 사례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최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승승장구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통주와 우선주 사이의 괴리가 비정상적으로 큽니다. 소각 혜택이 한쪽으로 쏠린 건가요? 맞습니다. 회사가 주주 환원을 한답시고 소각 물량을 보통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한 달 동안 보통주는 83%나 폭등한 반면 우선주인 EOB는 30에서 40%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똑같은 회사 주식인데 괴리율이 자그마치 60%나 되네요. 네, 경영진이 소각의 혜택을 어디에 몰아주느냐에 따라 투자자들 수익률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릴 수 있다는 걸 완벽하게 보여주는 씁쓸한 사례입니다. 경영진의 의지가 어느 쪽을 향하는지 디테일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섹터는 보험주입니다. 3차 개정안이 소위 통과했다는 소식 딱 전해지자마자 롯데손보, 하나생명, 흥국화재 이런 종목들이 무더기로 상한가 기록하면서 시장을 달궜거든요. 여기서 진짜 옥석은 어떻게 가려내야 할까요? 겉모습에 속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미라에셋 생명을 예로 들어보죠. 자사주 비중이 26.3%로 업계 1위입니다. 하지만 대주주 지분이 60%를 훌쩍 넘어요. 그러면 시중에 물량이 거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대주주 지분과 자사주를 합치면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이 거의 씨가 마른 상태입니다. 소각을 떠나서 오히려 상장 폐지설까지 거론되는 실정이죠. 이건 펀더멘털보다는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투기성 테마에 가까울 확률이 높습니다. 조심해야겠네요. 반면에 진짜 주주 환원 로드맵을 보여주는 곳은 삼성화재나 DB손해보험처럼 이미 수천억대 소각을 실제로 집행하며 실력을 쌓은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해약환급금 부담이 큰 생명보험사보다는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돌려주기 훨씬 수월한 손해보험사가 주주 환원에 더 유리하다는 점도 꼭 투자 포인트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사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시장 이목을 끄는 엄청난 보물을 숨기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삼성생명이요. 네, 삼성생명의 진정한 가치는 본업보다 그들이 쥐고 있는 보물에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지분 약 8.5%입니다. 금액으로 치면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주가로 대략 계산해도 무려 96조 원어치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삼성생명 본체 시가총액이 30조 원대인데 금고에 들어있는 주식 가치가 자기 몸집의 3배입니다. 와,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크네요. 최근 이 지분을 매각할 경우 그 수익을 배당 재원에 포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거든요. 즉 자사주 강제 소각이라는 법적 모멘텀과는 별개로 삼성전자 지분 가치 현실화라는 어마어마한 배당 폭탄 스토리를 하나 더 장착하고 있는 셈이죠. 96조 원짜리 지분이라니 진짜 스케일이 다른 게임입니다. 지금까지 지주사, 증권주, 보험주 살펴봤는데 이 섹터들은 사실 개정안 기대감으로 이미 주가가 좀 많이 뛴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 덜 올랐으면서 순환매 기회가 남아있는 다음 타자가 어딜지 궁금하실 텐데
화학과 유통 섹터가 꼽히더라고요.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곳에서 진주를 찾아야 합니다. 화학 쪽에서는 태광 산업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자사주 비중이 24.4%나 되는데 부채 비율은 겨우 16.5%에 불과하거든요. 빚도 없고 현금은 넉넉하네요. 네, 언제든 소각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교과서적인 수혜 구조를 갖췄습니다. 금호석유화학 역시 대단히 탄탄한 본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주주 환원율 40%라는 목표를 뚝심 있게 밀어붙이고 있고요. 유통 섹터 쪽에서는 현대백화점 그룹 행보가 단연 눈에 띕니다. 무려 10개 계열사에서 연내 2,100억 원 규모 자사주를 싹 다 소각하겠다고 명확한 타임라인을 발표했죠. HDC 같은 경우도 PBR이 0.33배로 극단적인 저평가에 바닥을 기고 있어서 반등 여력이 충분해 보이고요. 아주 훌륭한 접근입니다. 하지만 앞서 롯데 지주 사례에서 짚어봤듯이 비중이나 PBR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이 오랜 저평가의 원인이었던 본업의 경쟁력이 회복되고 있는지는 투자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필수 코스입니다. 정확합니다. 본업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소각은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이 수많은 정보들을 종합해서 실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시나리오를 세워보겠습니다. 전략이 중요하죠. 이미 증권주나 보험주를 바닥에서 잡고 계신 분들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시점이 오히려 차익 실현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격언처럼 분할 매도로 리스크를 관리하며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유효해 보이고요. 반면에 이제 막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아직 덜 오른 화학이나 유통주를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차분히 순환매 흐름을 지켜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투자는 결국 리스크 관리니까요. 제가 이 법안 관련해서 시장에 깔려있는 리스크 요인 4가지를 빠르게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의무 어겼을 때 내는 과태료가 고작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수십 조 굴리는 대기업들한테 5천만 원은 정말 껌값도 안 되다 보니까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고요. 둘째, 주총 특별결의 거치면 소각 미루거나 예외 인정받을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게 참 큰 변수죠. 셋째, 정치권의 필리버스터 등으로 법안 통과 자체가 기약 없이 지연될 가능성입니다. 넷째, 코스피가 이미 연초 대비 38%나 급등하면서 이 기대감이 주가에 너무 많이 선반영되어 있다는 부담감이죠. 전문가들도 기대감으로 크게 오른 만큼 실망감 커지면 하락폭도 깊어질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거든요. 전문가님 보시기엔 이 중에서 어떤 리스크가 가장 뼈아픈 뇌관이 될까요? 4가지 모두 시장 흔들 수 있는 요인이지만 저는 두 번째로 언급하신 주총 특별 결의 예외 조항이 가장 치명적인 구멍이라고 봅니다. 경영권 방어에 사활을 건 대주주들은 우호집은 총동원해서 주총에서 예외 결의 통과시키려 할 거거든요. 법은 만들어졌는데 정작 대기업들이 교묘하게 다 빠져나간다면 이 법안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고 시장의 실망 매물은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질 겁니다. 그렇게 법안 입법이 무산되거나 누더기가 되면 외국인 자금부터 빠져나가고 지수가 주저앉는 부정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텐데요. 반대로 이 허들들을 다 넘고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간다면 시장을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낙관적 시나리오가 작동한다면 한국 증시를 짓누르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드디어 코리아 프리미엄이 형성될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밀려들면서 코스피가 7,000에서 8,000포인트까지 구조적으로 레벨업할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 됩니다. 저는 여러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 긍정적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을 훨씬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오, 그렇게 확신하시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나요? 3가지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현재 국내 주식 투자자 수가 1,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 이 엄청난 유권자들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밸류업 방향성 자체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대통령이 직접 조속 처리를 지시할 만큼 현 정부의 정책적 드라이브가 매우 강력하고요. 어제 마지막 문제는요.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시장 생태계가 이미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전인 2025년에 이미 80개 기업이 무려 21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자발적으로 소각했습니다. 정부가 회초리를 들기도 전에 시장 스스로가 생존을 위해 소각이라는 방향으로 돌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오프닝에서 제가 던졌던 질문, 15년 만에 돌려받는 월급 비율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은 단순히 어떤 테마주가 며칠 반짝 오르고 마는 가벼운 재료가 아닙니다.
15년 동안 꽉 막혀있고 골마있던 한국 증시 체질이 영구적으로 수술대에 오르는 거대한 신호탄입니다. 전문가님 말씀대로 이 구조적 리레이팅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코스피 지수가 지금 고점이 아니라 진정한 도약을 향한 출발선에 불과하다고 열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이 끝나면 당장 전자공시 시스템에 접속해 보십시오.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투자한 그 기업의 자기 주식 비율이 10%를 넘는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PBR 수준은 어떤지, 과거에 진짜로 주식을 불태워서 내 가치를 올려줬는지, 아니면 임원들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본업의 실적은 탄탄한지 꼼꼼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오늘 언급한 종목들은 예시일 뿐, 특정 종목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팩트체크와 최종 판단은 온전히 투자자 여러분의 몫이죠. 오늘 심층 분석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주말 동안 꼭 스스로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면서 끝내려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지배주주들은 적은 지분으로도 경영권 방어하기 위해 자사주라는 아주 편리하고 합법적인 마법 지팡이를 맘껏 휘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으로 이 지팡이를 뺏어서 부러뜨리려 하고 있죠. 그렇다면 권력을 놓기 싫어하는 대주주들이 이대로 순순히 백기를 들까요? 절대 그럴 리 없죠. 분명 다음번엔 어떤 새롭고 어쩌면 훨씬 더 교묘한 경영권 방어 수단을 만들어낼 겁니다. 예를 들어 신주를 헐값을 사들여서 방어하는 포이즌 필이나 주식 1주에 10표의 고난을 주는 차등 해결권을 당장 도입해달라고 재계가 엄청난 역공을 시작하지는 않을까요? 72조 원이 풀리는 이 파티가 끝난 후 한국 자본시장의 피 튀기는 다음 전장은 과연 어디가 될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사주 소각이라는 축호 너머에 있는 진짜 전쟁을 미리 내다보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15년 동안 밀렸던 여러분의 권리가 두둑한 이자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저희는 더 날카롭고 흥미로운 시선으로 시장 맥을 짚어내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